LA 지역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인 비영리 단체에도 예약 문의와 백신 접종자 수가 늘고 있습니다. 모더나는 50세 이상에게 매년 부스터샷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예방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음 달부터 어린이 대상 백신 접종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LA 카운티 내 어린이 접종 대상자는 90만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LA 시의회가 전국 최대 규모의 기본소득 제공 프로그램을 승인했습니다. 저소득층 구제를 위해 4천만 달러의 자금을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연방거래위원회 FTC는 페이스북 내부 고발자가 폭로한 문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LA 지역의 부스터샷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 지침을 기다리던 각 한인 단체들도 부스터샷 접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경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코로나 백신 부스터샷 누적 접종자가 42만 5천여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화이자 백신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면 높은 수치입니다. 여기에 모더나와 존슨앤존슨 백신도 부스터샷이 승인되면서 LA에서 3만여 명이 부스터샷을 접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 부스터샷 지침을 기다리던 한인단체들에도 예약과 부스터샷 접종이 늘고 있습니다. 우리가 3월, 4월 달에 코비드 백신 캠페인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 다 전화가 오고 지금 65살 넘으신 분은 파이저하고 모더나를 지금 맞고 있습니다. 예약이 꾸준히 들고 있고요. 존슨도 많은 전화가 오고 많이 와서 맞고 있습니다. 존슨앤존슨 추가 접종은 접종 2개월이 지난 사람이 대상이지만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접종 6개월이 지난 65세 이상입니다. 그러나 화이자와 모더나도 기저질환이나 만성질환이 있을 경우 코로나 고위험군 직업 종사자는 18살 이상부터 접종이 가능합니다. 50세 이상도 질환이 있거나 장기요양시설 거주자는 접종 대상입니다. 65세 이하 접종 대상자는 간단한 서류 작성 후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65월 미만이 되신 분들은 이런 오셔가지고 나는 당뇨병이 심하다, 심장 수술했다 그런 것만 사인하시면은 이거 갖고 이제 65살 미만은 맞게 돼 있습니다. 이유케어 클리닉은 이번 주까지 화이자 부스터샷만 접종했지만 다음 주부터 모더나 부스터샷도 접종을 시작해 접종 시간을 늘릴 계획입니다. 파이저 이제 3차 접종 해드리고 있었고요. 다음 달부터는 모더나도 해드립니다. 하지만 존슨앤존슨은 3차 접종은 해드리지 않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전 시간 정도에만 접종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수요가 늘어나면 이런 시간 조정 같은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인 단체들은 1차 접종을 하지 않은 한인들도 많아 코로나와 독감 백신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아직 접종하지 않으셨다면 올 겨울에 이제 독감 시즌까지 다가오고 있어서 트윈데믹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반드시 독감 주사 그리고 코로나 백신 맞으셔서 올겨울 단단하게 채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코로나 백신 미접종자에게 백신 접종을, 면역력이 사라진 접종자에게는 부스터샷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모더나가 50세 이상 연령에게 매년 부스터샷 접종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백신의 예방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 원인입니다. 모더나 스테판 방셀 최고 경영자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50세 이상 연령에게는 부스터샷이 생활화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50세 이상이 대상으로 지목된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입원율이 높고 사망자도 많기 때문입니다. 보건당국은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 접종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부스터샷 접종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방셀 최고 경영자의 이번 발언은 보건당국의 지침보다 더 낮은 연령대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스터샷 접종 대상이 확대되고 어쩌면 일상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모더나는 청소년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결과가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입증됐다면서 실제 접종으로 이뤄지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음을 시사했습니다. 지난 6월 신청된 12세부터 17세 사이 청소년들을 위한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이 임박했고
크리스마스 이전에는 6세부터 11세 사이 어린이들을 위한 백신까지 승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LA 카운티에서는 90만 명의 어린이들이 접종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어린이 백신 접종 최종 승인까지는 아직 두 가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식품의약국 FDA가 자문위원회에 권고를 승인해야 하고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최종 접종 권고를 내려야 합니다. 백악관은 이 절차가 매우 빠른 시간 내에 끝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소장 역시 다음 달 초 어린이들에 대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도 어린이용 백신 접종 준비에 한창입니다. 바바라 퍼레어 보건국장은 어린이용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경우 5살부터 11살까지 어린이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어린이용 화이자 백신은 예방 효과가 90.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부터 접종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LA 시의회가 전국 최대 규모의 기본소득 제공 프로그램을 승인했습니다. 저소득층 구제를 위해 4천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LA 시의회가 극빈층을 지원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에 돌입합니다. 1년 동안 매월 $1,000를 LA시 주민 3,000명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지급하는 안을 통과시킨 겁니다. 기본소득 보장 프로그램은 팬데믹 사태에 영향을 받은 빈곤층 가정에 돌아갑니다. LA 시의회는 수혜자 중 4분의 1은 전체 주민의 12.3%가 극빈층으로 구성된 구지구에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LA시 구지구 커렌 프라이스 의원은 시정부의 이번 지원이 곤경에 처한 주민들의 삶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LA 시의회는 기본소득 보장 프로그램 시행에 맞춰 커뮤니티 센터 등 사회복지시설에 무선 인터넷 보급을 확대하는 등 극빈층 가정의 편의시설 향상에도 투자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기본소득 보장 프로그램의 예산은 원래 $600만 달러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LA 시의회가 이를 $4천만 달러로 확대하는 안을 통과시키며 더 많은 극빈층 가정에 혜택이 돌아가게 됐습니다. 극빈층 가정 지원을 위한 시정부 예산으로는 전국 최대 규모입니다. 내부 고발자의 폭로로 곤경에 처해 있는 페이스북이 연방정부의 조사까지 받게 됐습니다. 틱톡과 스냅챗, 유튜브는 청소년 이용자 보호 대책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상원 청문회에 출석했습니다. 박시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부 고발자의 폭로로 공경에 처해 있었던 페이스북이 이번에는 연방정부의 조사까지 받게 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연방거래위원회 FTC가 최근 폭로된 페이스북의 내부 문건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달부터 페이스북 파일이라는 연속 탐사 기획을 준비해 페이스북의 알고리즘이 사회적 갈등과 분쟁을 조장하고 있다고 폭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더해 자회사 인스타그램은 10대 청소년 이용자들의 정신건강에 유해하다는 점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FTC의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페이스북이 받게 될 타격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관련해 페이스북은 성명을 내걸고 규제 당국의 질의에 답변할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다며 정부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틱톡과 스냅챗, 유튜브 등 청소년들이 많이 애용하는 소셜미디어 업체들은 이용자 보호 대책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의회에서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You cannot trust big tech with your kids. Parents of America cannot trust these apps with their children. 이들 회사의 중책들은 오늘 연방 상원 상무위원회 산하 소비자보호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했습니다. 소비자보호위원회는 이들에게 아이들을 더 불러 모으기 위해 앱에 붙잡아 두려만 할 뿐 안전장치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스냅챗은 기본적으로 이미지들이 삭제되는 방식이며 우리는 소셜미디어의 해독제라고 반박했습니다. We make no effort and have no plans to market to young children. Individuals under the age of 13 are not permitted to create Snapchat accounts, and if we find them, we remove them.
이에 더해 유튜브 측은 미성년자를 착취하거나 위험에 빠뜨리는 컨텐츠는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다며 지난 4월에서 6월 석 달 동안 180만 건의 위험한 동영상을 삭제했다고 항변했습니다. 한편 오늘 청문회에서는 틱톡이 이용자들의 정보를 중국에 제공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질의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틱톡 측은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며 미국의 이용자 데이터는 미국에서만 보관 중이고 백업은 싱가포르에 있다고 전하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보안팀이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연말을 맞아 문 앞에 배달 온 물건을 털어 달아나는 소포도둑들이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팬데믹 사태로 비대면 배송이 늘어난 만큼 올해는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집 앞에 배송된 소포들을 전문적으로 노리는 사람들. 이들은 현관해적이라는 신조어로 불리는 범죄자들입니다. 여론조사기관 파인더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국민의 14%에 해당되는 3,440만 명이 지난 12달 동안 소포 도난 사건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최소 한두 번 피해를 입은 사람은 39%나 되지만 36%는 적어도 2개 이상의 소포를 도난당했습니다. 개인당 평균 피해 금액은 156.2달러입니다. 하지만 전체 피해액은 54억 달러에 육박합니다. 소포 절도 범죄가 늘어난 것은 팬데믹 사태에 영향도 있습니다. 아마존과 페덱스, UPS 모두 비대면 배송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문 앞에 배송품을 두고 가는 경우가 기존보다 늘었기 때문입니다. LAPD는 이처럼 늘고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배송 장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낮 시간대 사람이 없는 집보다 사무실에서 소포를 받는 것이 안전하고 아마존 물품의 경우 집 근처에 아마존 락커로 배송해 퇴근 후 찾아가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단독주택이나 타운하우스의 경우 링 같은 스마트폰 연동 카메라 시스템을 설치해 배송기사의 방문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이를 기록해두면 좋습니다. 배송기사들 역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연말연시에는 배송기사가 물건을 전해주러 나간 틈을 타 트럭 전체를 절도하거나 트럭 내부의 물건을 몽땅 훔쳐가는 범죄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차기 뉴욕시장 자리를 두고 후보들 간의 치열한 경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유권자들의 절반 이상이 에릭 애덤스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1사 뉴욕 KBTV 이창헌 기자입니다. 뉴욕주에서 지난 토요일부터 11월 2일 본선거를 위한 조기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월요일까지 뉴욕주 유권자 4만 5천여 명이 투표권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픽스11 뉴스와 애마존 칼리지가 공동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 뉴욕시 유권자 가운데 61%가 에릭 애덤스를 그리고 25%가 커티스 리와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에릭 애덤스 승리가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유권자 가운데 차기 시장 선출에 있어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문제로 범죄율 해결이 34%로 가장 많았고 노숙자 문제가 19%, 고용 문제가 11%, 그리고 코로나19 관련 보건 문제가 8%의 응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들 두 후보는 화요일 밤 WABC-TV 스튜디오에서 열린 마지막 토론회에서 치열한 정책 대결을 벌였습니다. 애덤스 후보는 차기 시장으로 당선되면 팬데믹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뉴욕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최근 뉴욕시가 내린 공무원 대상 백신 접종 의무화 행정명령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반해 슬리와 후보는 백신 접종 의무화를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슬리와 후보는 백신 접종을 원치 않은 공무원들에게는 매주 코로나19 테스트를 진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슬리와는 뉴욕시 식당 실내 입장 시 백신 접종서 확인 의무화에 대해 반대하며 백신 접종 증명서를 요구하지 않은 뉴저지로 손님을 뺏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1월 2일 본선거는 이제 7일 남겨두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이창헌입니다. 한인가정상담소가 위탁가정 아이들을 위한 선물 후원 캠페인을 11월 한 달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로 7번째를 맞는 이 캠페인은 위탁가정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달하기 위한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한인가정상담소는 올 연말 어린이들이 산타클로스에게 받고 싶은 선물을 조사하고 있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아이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한인가정상담소는 지난 6년 동안 위탁가정 아이들의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피아니스트가 꿈인 어린이에게는 피아노를 선물했고 야구선수가 되고 싶은 아이에게는 다저스 경기 관람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후원은 한인가정상담소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수표로 납부하기를 원하는 경우 우편 발송이 요구됩니다. 한인가정상담소는 지난 2014년부터 위탁가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갈 곳을 잃은 한인 어린이들을 한인사회에서 보듬어야 한다는 것이 프로그램 운영의 취지입니다. 한미은행이 디지털 뱅킹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규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한미은행이 온라인과 모바일 뱅킹 사용자 증가에 따라 온라인 서비스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은행은 온라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개선을 통해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편의성을 더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더해 모바일 뱅킹 시스템을 강화해 개인 간 무료 송금이 가능한 서비스를 추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별도 프로그램이나 앱 다운로드 없이 한미은행의 온라인 또는 모바일 뱅킹 플랫폼 안에서 편하게 미국의 모바일 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가 등록되는 은행 계좌로 개인 송금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한미은행 개인 간 무료 송금은 젤 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한미은행 온라인이나 모바일 뱅킹 플랫폼 안에서 젤로 송금하기 버튼을 누르면 무료 송금이 이루어집니다. 한편 한미은행은 한인 소비자들에게 인기 높은 카카오 프렌즈 체킹 계좌를 지점 방문 없이 온라인에서 개설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등 앞으로도 온라인과 모바일 서비스 개선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아메리카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